KAI 공장 본 말레이 관계자 한마디에 전세계 발칵 90% 이상이라더니 25% 미만. 대망신의 신 충격 보도에 필리핀 공군 한이 자랑하던 FA50 가동률 조작됐다. 말레이시아왕 립공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위 FA50을 차세대 경공격기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온라인은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사업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한국의 KAI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10월 17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의 정부 대표단을 파격해 KAI 위 사천 공장을 현장 실사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말레이시아 차세대 경공격기가 FA50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이 추진 중인 경공격기 도입 사업은 총 2차로 나눠 진행되는데 각각 18대의 전투기를 교체하게 된다. 사업 규모는 총 2조 원대로 알려졌으며 1차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2차 사업도 수주할 것이란 게 현지 매체들의 관측이다. 해당 사업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힌두스탄 항공, 할, 위테자스, 트자스, 튀르키예 항공, TAI, 의 휴르제트, 허레트, 러시아 아킬30, 이탈리아의 M346, 중국 파키스탄의 JF-17 등이 참여했다. 최종 선정 결과는 내년 봄에 개최되는 말레이시아 에어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와 방산업계에서도 KAI 위 말레이시아 수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KAI를 제외한 그 어떤 곳에도 현장 실사를 진행하지 않아서다. 방산업계에서는 FA50이 뛰어난 무장 능력과 작전 성능이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FA50은 길이 13.1m의 폭은 9.4m, 높이는 4.8m로 소형 전투기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대 속도가 마하 1.5에 달하며 최대 16,700m까지 상승할 수 있다. 특히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과 합동 정밀 직격탄, JDAM 등을 장착할 수 있으며 수출 기종의 경우 연료 탑재량과 무장이 더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최첨단 AESA, 능동 전자주사 시기성 배열, 레이더도 탑재된다. 한편 KAI는 FA50을 1000대 이상 수출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외에도 이집트와 콜롬비아 등의 FA50 수출을 타진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폴란드와 30억 달러,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2. FA50 미 레이더 미사일 달고 프리덤 파이터 도약 초읽기. FA50 미 레이더 미사일 달고 프리덤 파이터 도약 초읽기. 미국 정부 자국 첨단 무기 탑재 승인, 우방 공급용 전투기로 낙점한 듯.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이 세계사를 다시 쓰고 있다. 9월 대공세가 성공해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은 듯하던 전황은 러시아의 동원령 선포로 다시 안개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부분적 동원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러시아의 동원령 선포는 역사 흐름을 바꿀 중대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이번 동원령과 사실상 국가 총력전 체제로 전환은 제정 러시아 말기 로마노프 왕조가 보인 실책과 닮았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러시아의 역사, 더 나아가 세계사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K방산에 쏟아진 민주주의 무기고 찬사. 지금 세계는 격동의 시대를 맞고 있다. 냉전 붕괴 후 불안정하나마 이어지던 평화시대가 막을 내리고 진영 대결 시대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세계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당장 중국이 외교적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러시아가 기대한 중 러연대는 어렵게 됐지만 미국과 유럽은 반 러시아라는 기치 아래 빠르게 세력을 정비하고 있다. 아시아에선 미국, 일본, 호주가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정세 재편 과정에서 강대국 그룹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중국을 겨냥한 인도 태평양 전선에선 반도체라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강국으로 부상했다. 러시아를 향한 유럽 전선에선 최고 가성비를 앞세운 K 방산 돌풍을 일으키며 민주주의 무기고 아스날 오브 디모크라시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한국이 자유진영 우방들 앞에 선보인 무기체계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FA-50 전투기다. 국제 정세에서 대결 구도가 가시화할수록 FA-50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투기다. 유사한 안보 환경에서 이른바 대박을 거둔 전투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미국 F5다. FA-50의 특성과 개발 후 여정은 냉전이 한창일 당시 F5와 놀랍도록 닮았다. 미국은 냉전 시절 동맹국의 공군력 현대화라는 글로벌 전략을 위해 F5를 대량 보급했다. 그 덕에 F5는 자유의 투사, 프리덤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F5는 노스롭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제트기 모델 N156에서 출발했다. N156은 미 공군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사업을 수주해 T-38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도입됐다. T-38을 기반으로 제작된 전투기가 바로 F5다. F5는 베트남 전쟁 때 소량 납품된 것을 빼면 미 공군이 정식 전투 장비로 대량 채용한 적이 없는 기종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주요 동맹과 우방국에 대량 수출한 이유는 싸고 튼튼한 F5가 전투기로서 기본기는 충실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과 서독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나라는 고가의 대형 전투기 F4 팬텀 2를 구입해 사용했다. F4는 대당 240만 달러, 약 34억 3,700만 원가 넘는 비싼 전투기라 어지간한 부자 나라가 아니면 대량 구입이 어려웠다. 반면 F-5A는 F4의 4분의 1 수준인 60만 달러에 살 수 있었다. F5 스펙을 살펴보면 레이더는 없지만 초음속 비행 능력과 우수한 공중 기동성을 갖춘 데다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었다. 폭탄 탑재 능력도 준수해 지상군을 위한 공중 지원 임무에도 적합했다. 당시 공산권 주력 전투기인 MiG-19 나 MiG-21과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역량이었다. 낮은 생산 정비 비용, F5, FA-50 닮은 꼴, F5의 단순한 구조도 큰 장점이었다. 우선 생산과 정비에 모두 큰돈이 들지 않았다. 단순한 구조는 전투 상황에서 전투기의 큰 미덕이기도 하다. 긴급 출격 임무가 하달되면 복잡한 레이더나 기계 장치를 예열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출격 가능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대량 배치된 F-16 전투기는 이륙에 3에서 5분 이상 시간이 소요된 반면 F-5는 숙련된 팀의 경우 47초 만에 띄울 수 있었다. 경비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시간도 적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나라가 운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미 공군의 제식 채용 기체가 아님에도 F5 시리즈가 2,600대 이상 팔린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 FA-50가 직면한 상황은 1960 물결표 1970년대 F5와 상당히 유사하다. 당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선 초음속 엔진, 레이더, 미사일 등 첨단 기술이 출현하며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다. 정작 전장의 요구는 이런 최첨단 기술 발전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 야전에선 이른바 하이급, 하이클래스 전투기는 물론 이를 보조할 싸고 단순한 마구 굴리기 쉬운 전투기를 요구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은 스텔스, 센서 융합, 적응형 사이클 엔진, 협동교전 등 이름도 복잡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5에서 6세대 전투기 시대를 맞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장에선 50년 전 F5처럼 운용하기 쉬운 전투기를 요구한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기종은 FA-50뿐이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시작해 전투기로 진화한 FA-50 개발 역사는 F5의 궤적과 비슷하다. F5의 기반 기체인 T-38은 부자 나라의 훈련기로 인식될 만큼 높은 성능을 가진 당대 최정상급 고등 훈련기였다.
FA-50이 기초가 된 T-50도 동급 훈련기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체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T-50은 전술 입문기 모델인 A-50이나 경공격기형 FA-50으로 발전하면서 F5처럼 대박을 칠 수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나왔다. 정작 그간 한국 공군이 FA-50에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FA-50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미 공군의 고등 전술 훈련기 ATT 사업이 본격화된 2021년부터다. 그전까지 전투기로서 그저 그런 성능을 가진 모델로 평가받았지만 ATT 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인 성능 개량이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FA-50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은 FA-52 수출 상품성 재고를 위한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 이른바 블록 20 개량 계획이 알려지자 세계 여러 나라가 FA-50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FA-50 개량 서둘러 달라 SOS. 당초 FA-50 블록 20 개량 계획은 KF-21 개발 과정에서 완성한 한국형 능동영위 쌍배열 레이더 AESA 축소판을 탑재하고 전자장비, 무장 능력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각국은 FA-50 블록 20 개량 일정을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요구에 한국과 미국이 내놓은 해답이 바로 FA-50에 미국산 AESA를 장착하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9월 FA-50에 자국산 AESA 탑재와 중단거리 0대0 무장 통합을 승인했다. 레이더 기종은 노스록 그루먼의 APG-83 축소형 모델과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경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의 경우 AIM-120C7 암람, AMRAAM이 유력하다고 한다. FA-50은 이제 0대0 공대지 능력 면에서 어느 경쟁 모델도 따라올 수 없는 4.5세대 경량 전투기로 거듭나게 됐다. 미국이 수출을 승인한 APG-83은 F-16V 바이퍼에 탑재되는 레이더다. FA-50은 F-16보다 레이더 안테나 덮개, 이 작아서 레이더 모듈 수를 줄인 축소형이 탑재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APG-83은 현용 AESA 가운데 최정상급 성능을 갖췄기에 FA-52 작전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는 아직 양산 실적이 없어 구체적 성능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함께 수출이 승인된 AIM-120C7 미사일의 사거리에 맞춰 100km 이상 거리에서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A-50은 이미 미국산 공대지 표적 탐지 추적 조준 장비인 스나이퍼 타기팅 포드가 탑재돼 원거리 지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폴란드 수출 모델엔 공중급류 시스템이 더해져 작전 반경과 무장 탑재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예정이다. 여기에 미국산 AESA까지 갖춘 FA-50 블록 20은 F-16C D블록 52분의 50급에 필적하는 강력한 경전투기가 될 가능성마저 있다. 저강도 임무용 4.5세대 전투기 각광. 미국이 민감한 군사기술이 담긴 자국산 레이더를 외국 전투기에 통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FA-50을 제2위 프리덤 파이터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경제 사정이 넉넉지 못한 주요 우방국에 준수한 성능의 4.5세대 전투기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폴란드 외에도 슬로바키아, 아일랜드가 FA-50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에 F-35를 도입한 일부 국가도 저강도 임무에 투입할 염가형 4.5세대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FA-50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과연 FA-50은 21세기 프리덤 파이터로 비상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 무기고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더욱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FA-50의 미래가 주목된다.